보통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어느 직종이든지 하위 20%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 포르노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삶이 오히려 더 좀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꿈만 있으면 인생은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야심은 큰데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일단 우리에게 불안을 클릭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급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불안을 형성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자극과 동의어거든요. 근데 그 자극이 변화가 센 자극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는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은 스트레스의 위계 중에서도 거의 꼭대기층에 있을 만큼 진짜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러면 많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죠. 너무나 행복한 요소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뭔가 양가 부모님도 맞춰야 되지, 스드메를 또 어디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밥을 이걸 맞출 때 몇 명이 올지를 가늠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의 폭이 크잖아요. 집도 새로 이렇게 어디 나와야 되는 건지. 그런 요소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고 그건 불안을 일으킬 수 있죠. 취업이나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학교의 학과를 나오면 또 내가 전문직의 어떤 자격증을 따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종에 있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그냥 내 삶을 은퇴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토대가 있었어요.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로 상담 쪽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는 전문직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전문직만 들어가면 그 밑에 있어도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전문직이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그거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위 20%가 훨씬 더 더 성공할 수 있고요. 어느 직종이든지 하위 20%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고 이 직업만 내가 가지면 평생을 내가 그냥 이 직업으로 내가 그냥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은 깨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만 해도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되면은 인생 그래도 팔자 핀다. 이런 게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레벨이 끝이 없어요. 어딜 나와도 또 그 다음 스텝이 또 있고 그 다음 스텝에 가도 그 다음 스텝이 또 있고 이 변화의 폭이 너무 큰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계속 형성시키는 40대 어떤 분은 직장 다니시는데 대기업이에요. 괜찮아요, 직종도. 근데 그분은 저한테 너무나 땅에 꺼지게 한숨을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많이 빨라가지고 너무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업황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도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보겠대요. 지금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아동부터 노인까지 지금 휩싸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불안을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단은 불안을 이해하는 게 되게 큽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안개와 같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행길이에요. 그 초행길인데 거의 약간 산 비슷한 데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 조명도 다 돼 있고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약간 이게 언덕에 산이 여기 있고 여기 무슨 들짐승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도 잘 안 보여요. 막 깜깜하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지죠. 근데 거기를 내가 20년, 30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만큼 불안은 많이 줄 수 있죠. 불안을 이해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불안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 권투 선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권투 선수들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맞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먹이 올 때요. 눈을 뜨고 맞는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진짜 눈 뜨고 맞아요? 눈을 뜨고 맞는데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강펀치도 눈을 뜨고 있으면 대처가 된대요. 사실은 엄청난 센 펀치에 이제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강펀치에 다운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펀치가 왔을 때 다운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대화 속에서 불안하다, 어떤 업황 속에서 불안하다, 무엇이 불안한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은 나의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 기제를 형성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엄마하고 무슨 대화만 하면 화가 나요. 나 이제 엄마하고 그냥 대화만 하면 화가 나네. 알고 봤더니 이게 불안인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화와 함께 불안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내 불안이 아니라 엄마의 불안이 나한테 전염된 거구나. 이걸 하나 눈치챌 수 있고 또 사람은 반복된 패턴이 있거든요. 엄마는 이 주제가 되면은 자꾸 불안이라고 하는 걱정을 나한테 자꾸 주면서 불안을 나한테 던지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가 전화가 오면은 엄마 내가 안부를 물어보다가도 어떤 특정 주제가 나와서 막 고민을 얘기하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엄마 내가 지금 좀 전화가 어렵거든 하면서 끊을 수도 있고 조금 떼볼 수도 있고 엄마의 반복된 패턴이 나오니까 맞아도 지금 덜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안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 이런 토대가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주제에서 내가 불안한지, 그 불안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계단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불안을 이해했다면요. 여러분이 불안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개가 지나가고 약간 장애물 같은 게 보여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은 뭐지? 내가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지? 그러니까 걱정의 도가니에서 너무나 이 삶은 힘들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힘들지. 그래, 내가 지금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작게 해볼 수 있는 작은 포인트는 뭐지? 발밑에 있는 작은 쓰레기를 줍는 일일 수도 있고요. 세수를 해보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알람을 다시 맞춰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와서 단어 하나를 외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뭔가 대화해서 뭔가를 풀어내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하나씩 여러분이 구축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멘텀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은 불안감을 뒤집으면 도전이거든요. 여러분의 도전감을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 포럼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발의 어떤 또 한 토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혼돈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주춧돌이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되게 힘들었을 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공 포르노라고 하는 요소로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삶이 오히려 더 좀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임상가로서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되게 삶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 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그 작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작은 변화를 진짜 만들어 나가는 거. 심지어 그분은 변화를 하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정말 일으키는 작업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쉽다. 그냥 내 말만 따라와라. 내 말만 따라오면 다 된다. 이렇게 막 근거 없이 간다든지 어떤 분은 뭐 우주의 기운이 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문학 같은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는 것들 어떤 분은 꿈을 가지면 다 된다. 사실 그게요. 꿈을 갖는 것 필요하죠. 사실 성공하려고 하는 거 성장하려고 하는 발판에는요.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에서 목표라는 게 나오고 목적이라는 게 구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꿈만 있으면 인생은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야심은 큰데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강의 하나 보고 아니면 책 한 권 보고 내가 갑자기 성공한다? 저는 가능할까? 사실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질서의 세계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동기, 또 그것을 좀 저해하는 나의 어떤 방해물 같은 거를 조금씩 치워보는 것들, 어떤 습관과 리추얼 속에서 서서히 어떤 면에서 나를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훨씬 더 맞는 말이지 단순하게 이러면 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것만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부분은 좀 과장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요, 또 내가 좋은 직업을 만난다는 거,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다는 게 억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 내가 그런 직업을 찾았습니다. 내 적성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사실 이 사람은요, 아이에게,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조금 더 희망차게, 조금 더 이 아이가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잘 구축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그 사람의 억만장자를 만들어주는 요소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막 무슨 떼돈을 버는 사업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등치시키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직업,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요, 진로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런 거에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 하시면 된다, 잘하는 걸 해라. 근데 그런 경우는 약간 천재라든지 그 분야에서 그냥 떡잎 자체가 다르신 분들,
예를 들자면 음악의 역사 중에 모차르트 같은 분은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그분은 그냥 딱 봐도 그걸 잘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신동이셨으니까. 내가 막 무슨 선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테크니션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넘사벽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하는 거 하면 되죠. 그 사람은 우사인 볼트다.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달리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베토벤조차도 자신의 재능이 바로 자신의 선배인, 자신의 롤모델인 모차르트에 비해서는 형편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이 막 다 보여지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발견되어 가고 대기만성으로 계속 개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아도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면은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부심은 아닌데 제가 시골에서 노래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자랑 하면은 저를 항상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란 제 환경에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요, 노래방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노래방을 다녀보니까 제가 제 위치를 알겠더라고요. 10명이 가면요, 제가 한 4, 5명 정도? 4위, 5위, 뭐 6위? 이 정도 하더라고요. 절반을 아무튼 조금 넘나 못 넘나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라 보시면은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도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는 좌절하게 되고요.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암만 잘해가지고 내 작품을 냈어요. 그림을 내 작품을 냈는데 사람들이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이런 순간 갑자기 그 그림을 내가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키가 다른 사람 앞에 있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힘든 시기가 올려오고 어려운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잘한다는 그런 나의 줏대가 자꾸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제가 아이한테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먹는 거 할래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먹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돈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먹방이 있긴 하지만 예외적 케이스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드물죠. 심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까맣게 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우리는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연봉이 좀 높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만 우리가 자꾸 맞춰왔기 때문에 내가 좋았던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때는요.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어떤 기억들, 경험들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밤새도록 하면서 정말 내가 짜릿하게 웃었던 기억이 뭐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른은 밤새면서 하는 일이 야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걸릴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후레쉬키면서 했었던 활동들, 어디 가서 내가 숨어서 뭔가를 하면서도 너무나 신났던 일들, 늦게 자면서까지 나한테 너무나 막 꿈을 줬던 일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들. 어떤 분은 요리를 해요. 그러면 요리사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요리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내가 너무나 빛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 내가 좋았던 기억들을 내가 경험해서 찾았으면 거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리를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내가 만족됐던 거지? 왜 나는 그 많은 활동 중에 그 요리했던 거를 찾은 거지? 왜 떡볶이를 했던 거를 그렇게 내가 떠올리게 된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정량대로 다 넣었더니 그게 딱 아기가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이 됐던 거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기술직이 굉장히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너무나 좀 자기가 행복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서비스나 관계적인 토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이 사람은요, 이걸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게 어렸을 때도 이게 3,000원을 받으면 이게 지금 사람 몇 명 오면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영역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창. 내가 큰 회사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작더라도 내 거의 영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토대들을 내가 깊이 있게 관찰해보는 연습. 저는 제 직업이 저한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됐냐면 저도 여러 가지의 어떤 우연의 토대를 가지면서 오게 된 건데 거기에서의 저의 하나의 후레쉬의 요소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저는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서전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 배우가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찾아보고요. 그 사람의 삶을 막 깊이 있게 탐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토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사람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토대가 제가 이 직업으로 오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저의 하나의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뭐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빛났던 순간이 뭐지? 내가 밤새도록 정말 해면서도 내가 정말 신났던 그 기억이 뭐지? 그게 왜 이렇게 좋았던 거지? 이런 질문도 좋죠.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100억쯤 있어서 내가 1000억쯤 있어서 이제는 돈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럼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아무 돈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뭐지? 어떤 일을 난 해보고 싶지?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일일 수도 있지? 이 요소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30살이다. 3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토대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잃어버렸던 수년간의 수십 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한 번에 여러분 찾아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반복해 보시면서 내가 B라는 걸 찾았으니까 A 직장 때려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캐는 그대로 두시고 서서히 부캐를 여러분들이 찾았다면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실행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내가 드로잉이 좋은데 그런 공동체를 가보시고 시간에 기대해서 이걸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주캐가 있는데 이 부캐가 융합되면서 나에게 새로운 걸 생성하기도 하고요. 주캐와 부캐가 역전되기도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는 먹을 게 좋아서 저 혼자 먹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나의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직업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순간에선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가 있는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자, 어떤 면에서는 내 진로를 조금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는 꿈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있는 거센 물결을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의지력, 실행,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토대를 자꾸 연습해봐서 나의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것, 이런 토대가 진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주 좋은 하나의 습관 중에 하나를 저널링을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심리치료가 나온 지가 아무리 넓게 봐도 15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어떤 사실은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널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자신에 대해서 일기를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도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내가 너무 좌절됐거나 그런 뭔가를 막 적어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외부에다가 투사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저널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럼 일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점심 식사에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2시에는 김대리를 만났다. 4시에는 핸드폰 게임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을 다 차여오시면 참 잘했어요 하면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막 도장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사실 너무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요. 한두 줄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단어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이걸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사건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사건이나 어떤 사람, 그 사람과 의미 있는 사람과 했었던 어떤 주제, 이런 거 하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월급으로는 그거 청약받기 힘들어.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나도 죽으라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 놀았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나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뭔가 아내한테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너무 화났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때요, 적어보는 거예요. 밤 8시 10분. 아내에게 우리 이거 청약 한번 받아볼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우리 월급으로는 그거 청약받기 힘들어 라고 나한테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는 참 아팠다. 왜 그 말이 나한테 그렇게 아팠을까? 왜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을까? 내가 스스로 왜 이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왜 10점 만점에 8점이나 되는 이렇게 큰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내가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분노 게이지 자체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아내한테 원하는 바가 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죠. 일기를 반복하다 보면 나의 반복된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 나의 과도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화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는 힘들도 길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일의 과제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과제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인간관계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관계는 원래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바다에 태어나고 또 인간관계 바다에 살기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바다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국영수는 배웠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인지를 배우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인간관계는요, 배우면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더 빛의 관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여기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 자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토전. 두 번째는 타인 이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긍정적 포인트를 가지고 관계할 수 있는지, 유독 그림자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포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지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과 상호작용과 공명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구축해서 조금 더 좋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